장관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네, 잠시 후에 시작을 할 텐데, 이런 연예인상이나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질의 응답하는 시간. 네? 애기요? 개인기 보여주는 제가 지금은 너무 엄숙하긴 한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온 학생들, 제가 개인기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죠? 예. 조개 까먹는 수달 모습 보여드립니다. 되게 유명하네. 정장 입고, 이러면, 예, 이런 거. 호나우도. 이런 개인기 있습니다. 신발이요? 오늘도 약간 깔창을 넣는, 예, 마법의 신발입니다. 키 높이 구두 협찬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요즘, 예, 깔창이 좀 요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 벗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 예. 이 정도, 예.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다. 키가 작아서. 키 몇이에요? 예? 170이요? 161이요? 너무 적은데. 지금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참 클 나이잖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친구 때 깔창 선물로,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르고 지금 끼면은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개그 콘서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연예인 생활에서 궁금한 게,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같지만, 키 작은 사람 중에 제일 커요. 예. 작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크니까, 허경환 이런 애들보다는 제가 더 크죠. 예.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 키를 사람들 잘 알고 있는 게, 김병만 씨랑 이수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걔네들이랑은 다르죠. 예. 병만 형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병만 형의 키가 158. 예. 160 안 돼요. 그리고 수근 형이 164. 예. 허경환 씨가 169, 제가 169.6. 예. 예, 이는 뭐야. 진짜입니다. 근데 저 이상하게 약간 특이하게 이제 프로필에 오히려 더 작게 나온, 네,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박성광 씨 키가 원래 키가 저보다 작은데, 프로필이 172로 돼 있더라고요. 예. 토니 형도 그렇고요. 토니 형도 저도 훨씬 비슷한데, 키가 175로 돼 있더라고요. 예. 이런 프로필은 절대, 연예인들 생각보다 그렇게 키 안 큽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궁금하신 거, 네, 우리 학생. 별 질문을 다 오늘 얼마나 버냐고요? 글쎄요. 정확하게 연예인들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들쑥날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예. 평균이요? 집요한 것들이. 글쎄 평균으로 일반인 대기업들 개콘 출연료만 놓고 따져도 대기업 연봉은 이상이죠. 예. 예, 대기업을 받는 연봉은 못 받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그 콘서트 최저 출연료가 회당 30이에요. 네, 30만원이요. 회당 30이니까 일주일이면 4, 30이면 120이죠.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경력이 쌓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출연료도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거의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능력만큼의 이렇게. 근데 사실 가장 빈익빈 현상, 부익부 현상이 가장 큰 곳이 또 연예계이기 때문에 버는 사람은 또 왕창 벌지만 또 못 버는 사람은 또 굉장히 제가 아는 후배 중에는 아직도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개그맨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잠깐 지나가는 역할로 가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개그 콘서트가 잘 되는 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자기의 역할과 하는 일에 따라서 정확하게 프로는 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어떤 궁금한 거 있나요? 예, 무슨 학생? 네? 네. 예. 사생활도 학생 같아요? 학생이신데. 그래, 그런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개그맨이 되게 말도 많고 그런데, 되게 반반인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한 사람은 되게 조용해요. 말도 신동엽 선배님 같은 경우는 말도 잘 안 하시고, 평상시에. 예, TV에서 봤을 때 되게 재치있고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말씀도 잘 안 하실 경우도 많고, 또 개그맨, 저도 실생활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또 밝은 친구들은 또 굉장히 밝고, 네, 약간 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개그맨이기 때문에 밝고, 이렇고, 가볍고, 이런 거는, 예,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오시나요? 장관님 오실 때가 됐겠죠? 예, 학생. 아, 새로운 코너 지금 하나 준비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아마 할 것 같은데, 아직 안 해서 모르겠고요. 예. 예. 아, 근데 아직 그 완벽하게 좀, 완성이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목만 말씀드리면 바람잡이라는 코너인데, 그, 남자들의 바람 피는 모습을 이제 여자들에게 알려주는 막 이런 코너인데, 옛날에 남보니 약간 그랬듯이 약간 공감되어 있는 코너, 네.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자, 우리 뒤에 나왔어요. 생활의 발견 이번 주 카라 나옵니다. 예. 예, 카라 나옵니다. 이번, 어저께 개콘 녹화 날이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이 되는데, 카라 구하라 씨랑, 네, 카라 멤버들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생활의 발견 게스트가 진짜 화려하게 나오죠. 요즘 개그 콘서트 시청률이 뭐 워낙 잘 나오니까. 예. 됐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 있나요? 한 질문만 더 받고 잠시 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근데 같이 이렇게, 그 같은 학급의 남녀 공학인가요? 예? 남고예요? 슬프네요. 예. 근데 약간 기술 쪽을 요하는 학교에서는 여자 학생도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이런 뭔가 좀 그런 일이 잘 없겠네요. 어때요? 잘 있나요? 우리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들 자주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드릴 질문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떻게 같이 일하고 이러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질문은, 예, 그런 일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부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더 걸리시나요? 조금 더 걸리시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스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시스템 중에? 네? 5. 한 명씩 다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5시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네.
자, 이제 지금 장관님께서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반갑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장관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만든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업 능력에 대한 기념, 기술인과 함께하는 SNS 토론회 기술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힘찬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네, 자, 본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대신 실력으로, 스펙 대신 열정으로 열린 고용의 용감함을 보여주시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개발로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사랑받는 기술인, 희망찬 대한민국, 기술인이 우대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오신 기술인들을 또 역시 모셔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군함은 모두 이분의 손때가 묻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조선 분야의 기술 명장, 현대중공업 김기탁 명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분야의 최고 기술인이신 장성택 BMW 코리아 기술이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 BMW 코리아 기술이사님께서 오셨고요. 자, 로봇 기술 분야의 기능 한 분인 CMN 로보틱스 주성환 대표님께서 역시 자리해 주셨고요. 자, 27년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현장에 전수하고 계시는 이관혁 산업현장 교수님께서 역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항공 분야 기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울항공직업전문학교의 신명수 훈련교사님 역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한민 박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홍보와 소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경선 대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개할 분들은 바로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미래 대한민국의 기술을 이끌 예비 기술인들이십니다. 자, 우리나라 전자기계 분야 기술인재 산실 동아 마스터고 학생들 자리해 주셨고요. 미래의 로봇들은 내 손으로 만든다. 서울 로봇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조선산업 인재사관학교 삼천포공고 학생들 참석해 주셨고요. 대한민국 자동차 기계산업은 우리에게 맡겨라. 평택기계공고 학생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100%의 대학 폴리텍 한국기술대학교 학생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채필 장관님께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숙련기술인 그리고 예비 숙련기술인의 길을 걷는 분들과 함께 여기서 만남의 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숙련기술인에 대해서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한가, 대접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스펙을 쫓아가는 간판 달기 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은 제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인가, 이런 고민, 바람, 제안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황연희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를 초대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예. 장관님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저를 초대한 이유는 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기술인 우대받는 희망찬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기술인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대학에 가지 않고도 기업체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 이 바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전문대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졸업하기가 무섭게 기업들이 모셔가고 있습니다. 항공과 조선기계 명장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경남의 삼천보 공업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들도 방학이지만 학교 실습실을 찾아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습을요, 학교에서 직접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전 중학교 때부터 기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원하게 됐는데 해외 로봇 워크숍 같은 거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항공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이 낮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기술을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심하고 또 주변에서 또 기대하는 만큼 부응도 하고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진정한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기술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입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능올림픽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거쳐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특성화 고등학교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저희 개그 콘서트 출신들도 그렇고 뭐 요즘 프로야구만 봐도 뭐 자기의 특성과 재능을 잘 알고 미리 결정을 내려서 바로 대학교 가지 않고 열심히 사회 직종에서 일하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죠. 스펙이나 학벌보다는 실력과 열정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서 본 미래 기술학교, 기술 한국을 이끌어갈 예비 기술인 여러분의 미래 기술인으로서의 희망에 대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특성화 고등학교로는 대한민국 4대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한 분씩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예비 기술인으로서의 계획과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한번 말씀해 볼까요? 새벽부터 올라오냐고 고생하신 삼천포공고 학생분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천포
저는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조선산업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차기상입니다. 저희 학교 삼천포 공업고등학교는 경상남도 산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삼천포 공업고등학교는 국내 유일의 항공조선 마이스터로서 항공조선 산업 인력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천포 공업고등학교는 크게 항공과와 조선과로 나뉘어지는데 조선산업과에서는 용접과 냉동, 배관, 전장, 선박 건조에 대해 배우고 있고 항공산업과에서는 CNC 선박, 밀링, 금형, 항공기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이스터들은 이런 열정과 기술력을 배우고 최고의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삼천포공고에서 올라오신 차기상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굳이 뭐 표준어를 안 써도 되고 사투리를 해도 되는데, 멋지게. 네, 표준어로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평택기계공업고의 이한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여고생다운 풋풋한 모습, 예.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시스템제어과 이한솔입니다. 학교 소개도 해요? 네?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별로 소개할 게 없는 학교인가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요, 네,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저희 학교는요, 자동차 금형과, 자동차 기계과, 생산 자동화 제어과, 시스템 제어과로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과들이 많네요. 예. 마지막은 열심히 하겠다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동아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김영규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전자과학 김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삼성전자 마이스터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지금 3차례 방학 동안 3차례 인턴십을 다녀왔고요. 이제 내년이면은 삼성전자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자고 하면은 저희 학교는 전자과, 기계과, LED 조명과, 자동화 시스템과 등이 있는데요. 이런 4과들이 같이 구분을 두지 않고 또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프로젝트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있고요. 융합된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다른 마이스터고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학교는 주문식 교육반이란 것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취업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비주쿨 활동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길러주고 있고요. 또 글로벌 마이스터를 기른다는 정책의 하나로서 현재 해외기업반이라고 하는 주문식 교육반의 학생들 9명이 제 친구들이기도 한 9명이 현재 일본에서 인턴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 마이스터 고등학교 김영규 교수. 벌써 삼성전자 취직이 확정돼.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취직하고 싶은 곳인데 벌써 취직이 확정이 돼서 저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자, 이어서 서울 로봇고등학교의 천준영 학생.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로봇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 천준영입니다. 저희 학교는 2009년 국제기능올림픽 모바일 로보티스 직종에 선배님들이 국가대표로 참가하셔서 금메달을 땄고요. 2011년 전국기능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셔서 지금 국가대표를 준비 중이십니다. 그 선배님들을 본받아 저희 꿈도 그 모바일 로보티스 직종의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요.
앞으로 신문에 자주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네,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면에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9시 뉴스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배 기술인들의 야무진 꿈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드셨을 듯한데 선배 기술인들의 말씀을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군항건조의 달인 김기탁 명장님께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여러분 말한 나이일 때 저도 이제 바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과 굉장히 환경이 많이 다르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잘하겠다는 뜻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으로서 아주 멋진 조언이었죠. 네, 여러분들 보면서 미래를 보신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나라 로봇 기술 분야 최강자 주성환 대표님은 또 후배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네, 마이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최강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은 환경에서 어렸을 때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모든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게 많죠. 컴퓨터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런 좋은 환경에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로가 여러분들 앞길에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사뭇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칠 기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회를 잡을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놓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앞날을 설계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앞길을 설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중장년이 돼서 인생을 후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같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그런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여기 계신 여러 멘토분들 그리고 앞으로 장관님께서 펼쳐주실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들 시간 금방 가죠? 고등학교 세월이 금방 갑니다. 앞으로 20대까지는 늦게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은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면은 인생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요.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10대일 때, 20대 초반일 때 열심히 준비해서 장차 우리나라의 동력,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끝난 전국 기능대회에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국대회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환경도 좋아졌고 열심히도 하고 있고 아까 여기 비디오에 나왔던 삼천포공고의 정한국 학생도 제가 아는 학생인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땄는지 모르겠네. 근데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순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이 끝날 때는 뭔가 감동이 내 가슴속에 남아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씨앗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30년 전이죠. 그때는 일본을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5년 전만 해도 일본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따라가는 분야가 하나씩 둘씩 나타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어떤 분야는 30년, 40년, 50년 뒤진 것도 아직도 많습니다. 기초 분야는. 근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있는 기회를 조금씩 알아가고 포착을 하면은 일본 이길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고 세계로 선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업계 학교 다닌다고 주눅 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질. 진정한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학력과 간판과 스펙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은 그거 뚜껑 열어보면은 본질이 없어요.
그것을 잘 이 시간에 파악해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보람되게 사는데 한번 좋은 시간 가져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환 대표님 아주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 하셨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은 뭐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는 만큼 그 여러분들이 10대, 20대 때 투자했던 시간이 30대, 40대 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관님께 미래 기술인들의 야무진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저한테 꼭 무슨 말씀을 하게끔 시키실 것 같더라고요. 네,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 기술인 여러분들은 척박한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혼자서 기술을 익히고 갈고 닦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미래 유망주 예비 기술인들은 여건은 나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앞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길이 또 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어떤 목표를 바탕으로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행위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모습들을 오늘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훨씬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민, 우리 사회, 정부가 잘 뒷바라지 해준다 그러면 훨씬 선배 기술인들을 뛰어넘는 후배들이 더 많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가고 든든하고 제가 힘이 솟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왕국을 이끌어오신 숙련 기술인과 앞으로 이끌어갈 예비 기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술인에 대한 그 사회적 대우가 정당한지, 네, 우리가 예비 기술인에게 꿈과 희망만을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기술인들이 가끔 마주치는 불편한 현실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감상해 보시죠. 국제기능올림픽 우승 17번. 하지만 건축이나 공예 등 비인기 종목의 경우 취업조차 쉽지 않습니다. 2007년 이후만 해도 입상자 중 9.4%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해서 취직을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되게 무시도 많이 당하고 이걸로는 인정을 받기가 힘들 것 같다. 직업교육은 인류교육이라는 기능인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각은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장차 희망이 보여야 되는 거죠. 장차 희망. 내가 10년, 20년 후에 여기 근무하면 세계적인 기술자가 되고. 기능인을 홀대하는 풍조 속에 산업의 기초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술 혹은 기능하면 약간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부정적 인식이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자, 하지만 자신의 자녀는 기술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높게 나타난 것을 보니까 기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직접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경험이나 고민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벽에 학생들 인솔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삼천포 공고의 장광진 선생님, 학생을 가르치거나 진학상담을 하면서 화면에서 본 저런 문제를 좀 많이 직접 선생님이세요?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저런 문제를 많이 겪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진학 상담을 학생들하고 학부모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항상 나온 얘기가 이제 학생이 기술인으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 얘기를 항상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만약에 대학을 못 가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인들을 육성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은 부모님은 또 연세가 있으시고 부모님들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긴 하시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뭐 지나게 돼서 부모님과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좀 마음으로 와닿고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한번 오늘 토론의 장이니까요 말씀해 보시죠.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평택 기계공고 김희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맨 처음 여기 학교를 택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부모님이 밀어주시긴 하셨는데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는 것이 고졸을 한다고 네가 마이스터를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대학을 많이 따지는 형편이라 너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하다못해 지방대라도 나와야지 사람들이 편견이 없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대학을 중시하는 풍토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학생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폴리텍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이런 문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었고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헤쳐나가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폴리텍 대학 학생 중에 한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성남 폴리텍에 있는 김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 성남 폴리텍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폴리텍 하면은 뭐 그냥 졸업장만 따로 가는 데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다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취업률이 상당히 좋고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게 대기업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많게는 3명까지 7개 과가 있으니까 한 해에 많게는 10몇 명씩 들어가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렇죠. 취업에 대한 문제를 벽에 약간 좀 부딪히게 되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취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2학년들도 많이 그렇고 1학년도 그런데 취업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안 되면은 들어가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격증 획득에 관한 문제도 있겠고 사회적인 인식도 있겠고 하지만 이게 변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산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님들에게 좀 좋은 말씀해 주실 이관영 산업현장 교수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방안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산업현장 교수 이관영이라 합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선해 주신 고용노동부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사실 창원에서 새벽 5시 50분 일어나서 기차를 2번 갈아타고 전철을 촌놈이 3번 환승하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참고로 고향은 충남 예산입니다. 예. 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자연 환경이 곡식도 이제 익어가고 망국이 황금 물결을 치는데 저희 마음 한편으로는 소원하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기능 기술인들을 우대받는 사회를 토론하는 자리가 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생산 기반 기술 분야인 금융 산업에 접중해서 현재 29년째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기초 산업이다 보니까 금융 산업이 전반적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의 1차 기능 기술이 숙련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정밀금융 제작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배님도 계시지만
국내의 기술 기능이 그래도 우대받고 했던 시대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아니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저도 기계 공부를 자부심을 갖고 진학을 했고 또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능 기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편견과 또는 질타와 또는 색안경을 끼는 그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소신과 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껏 업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왔고 또한 제가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는 자기개발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야간으로 졸업했고 작년에는 기계공학 박사도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장관님도 계시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만 결국은 주체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며 그것을 자기 인생의 큰 꿈을 만들어가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가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루는 금융기술은 사실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기술이면서 또 응용기술입니다. 또한 복합기술입니다. 절삭, 가공, 또한 그것을 통해서 조립하고 시험하고 샘플 생산하고 또한 양산까지 적용하는 전체의 통합적 사고가 없으면 사실 기술 기능이라는 것은 유연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저의 기능과 기술을 부족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고 실질적으로 현장 기술에서 배운 경험을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 실무와 이론을 결합했을 때 진정한 기술인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또한 부족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강단에 서서 작은 의견과 작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장에 저는 자부심을 갖고 물론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저는 아직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품질 기획이사로 근무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품질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진정한 기술자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우리 후배들에도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저는 얼마든지 가져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계층의 이론에 의하면 자아실현의 최종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실현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일조하는 것도 자아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계층에 있는 젊은 친구들 또는 선배님들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길에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교수님답게 아주 어려운 문자를 쓰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기술인이 실력으로 제대로 대우받게 하려면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들을 볼게요. 신명수 선생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명수라고 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저는 스마트폰이 아닌데 이 행사도 SNS 통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멋진 디자인하고 기술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이지만 케이스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든지 그 노력이 만들어낸 그 스마트폰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금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포기했던 국내 기업들도 다시 그 금형 기술에 투자한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과연 본인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국가와 사회도 기업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선배 기술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가 없는 사람을 사회에서 대우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동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 TV에서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고요. 하나는 그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큰 대로에서 꽃가루 날리면서 카 퍼레이드 하던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와서 알았는데 국내 그 기능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즉 지금 현실은 직접 찾아서 검색해 보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국가와 사회가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 정책에 관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이 배우는 여건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반대 부분에 있어서는 나빠진 여건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공 쪽을 가르치니까 항공 분야만 예를 든다면은 뭐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운항 정비, 뭐 공장 정비, 지상 조업, 정비 지원, 부품 제조, 조립,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단 뭐 가장 선호하는 운항 정비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20-30년씩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고졸 학력이세요. 그리고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뭐 부장 이렇게 다 근무를 하셨고요. 교육하시는 거 보면은 참 교육도 잘하시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나 경영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지금 솔직한 입장으로서 고졸 학력으로 뭐 저는 이제 일부분만 예로 든 거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더 공부를 할 기회는 얼마나 주어질지, 뭐 부장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은 과연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반해서 이제 자격증의 학점화나 뭐 학점은행 또는 뭐 선취업, 후진학 이런 제도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이거를 실무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그거에 맞는 정책을 내놓으시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정책을 세워주시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공감이 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저도 사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예. 저 보고 왜 딴 따라 광대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하지만 제가 제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만 먹고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지 가장 그 덕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인들이 의욕적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정책적 지원도 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책적 어떠한 정책을 펼치실 계획인지 이런 것도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위주로 보기 때문인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실제로 코스모스가 들녘에 피어 있는데도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으면 코스모스가 안 보이거든요. 그 코스모스를 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보이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영상 화면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국제기능올림픽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17번이나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 세계 5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들 합니다만 우리 기능 관련해서는 17번을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뛰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기술로 최고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대한민국 명장이 된 분이 500명이 넘고요. 또 숙련 기술자로 대한민국에서 공인해 준 분이 2,5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뜻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기업체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제대로 일할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신입생 한 명당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학 진학률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80%를 넘다가 최근에 와서 72.5%로 내려갔지만 OECD 나라 평균이 대학 진학률이 59%입니다. 근데 사실은 학력 과잉, 학력 인플레로 초래된다라는 비중이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잉 학력 인플레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내려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분야를 바탕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능력을 꾸준히 평생 함양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뒷바라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저에게 있다라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솔직히 털어놓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이제 그 관련 분야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 가서 간판 따고 취직해서 나중에 하려고 보면 이미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분야 해당되는 그 인접한 내용 분야로 쭉 공부할 수 있게끔 예컨대 기업체 다니면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작년에 7개에서 올해 23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대학, 그리고 제가 지금 역점을 두고 설계하고 있는 것이 기업대학입니다. 기업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체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기량들을 가르쳐가지고 기업과 함께 근로자들이 커나갈 수 있게끔, 나아가서는 그 기업을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기업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바로 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기업대학이 우리나라에 50개, 100개가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보다 훨씬 좋은 진짜 대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경쟁력, 기술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을의 입장이 되지만 직업 경쟁력, 직업 능력을 갖추면 갑의 입장이 돼서 골라가면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직업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균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키가 평균 몇 센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개개인 모두가 각각 다른 키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키 높이가 중요한 것이지 평균이 얼마니까 모두가 평균 신장이 돼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각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적성에 맞춰서 간다면, 즉 잣대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잣대를 바탕으로 본다면 모두가 최고의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간판에 의해서 닫힌 칸막이에 의한 노동시장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열린 노동시장으로 가는 열린 고용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실력 중심 사회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이 기술인,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확산된다 그러면 숙련 기술인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바로 숙련 기술인이 이 진정한 영웅이자 국민적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출장을 갔더니 벨기에 브뤼셀에 갔더니 오줌 누는 소녀의 동상이 골목길 코너에 벽에 동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줄 알고 생각했더니 교과서에는 크게 나와 있는데 조그마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뛰어난 숙련 기술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잘하고 활동하는 동네 전국 방방곡곡에 그야말로 조각상을 세우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숭상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와서 보고는 대단한 나라다라고 알게 될 것이고 관광 상품으로도 굉장히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일자리 영웅들을 국민들이 숭상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맞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올 연말 되면 숙련기술진흥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숙련기술인을 기릴 수 있게끔 명예의 전당도 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시도에는 시도 박물관에는 바로 이런 분들을 접할 수 있게끔 자료화하고 또 앞서가신 선배 숙련기술인이 후배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이런 제도도 운영을 통해서 세대 간의 기술 융복합을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능력 중심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회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대학이라는 곳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도 직업이 지금 개그맨이지만 전공이 법학이었거든요. 근데 왜 갔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 하지만 이제 더 빨리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축해서 내가 뭘 잘하고 나의 재능을 미리 알고 먼저 그쪽 분야에 도전을 했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먼저 했다면은 더 좋고 더 일찍 저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가서 들어볼까요? 명장에 대한 처우와 현실이 사회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김기탄 명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세계 제1의 조선소 또 그 조선소에 있는 세계 제1의 조선기술자 김기탁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매사에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 나이 때에 그때 처음 입사하실 때는요. 사실 그 사회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막말로 이제 맨땅에 헤딩할 때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헤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바닥이 피만해졌습니다. 그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 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실패도 많이 하고 또 많은 토론을 하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는 친구들이, 선배님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사후정인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는 그럽니다. 당신은 기술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 없지 않느냐. 저하고 똑같이 회사에 입사했던 친구들, 선배들, 관리계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집에 가야 될지, 퇴직을 하면 뭘 할지 다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회사 그만둬도 할 일이 무수히 많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기술자가 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힘들죠. 물론 저도 공고 조선입니다. 그 당시 말로 공돌이죠. 하지만 일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실력을 쌓게 된 가장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은 입사를 했을 때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보고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멍물이 좀 드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중졸이거나 중졸 이하 되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온 내가 영어도 좀 할 줄 알 테고 또 외국 보면 잘 볼 테고 그런 기대감에서 저한테 자네야 도면 볼 줄 아는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리웠고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 일을 하자.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늘 알기 위해서 메모를 습관화하고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이만큼 와 있는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학교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도 10년 전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야간 대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1978년도에 학교 졸업하고 2해 지나서 대학 진학을 하려고 공부하다가 도저히 공부가 안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제도 때문에 제가 야간 대학을 나올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그간에 몰랐던 이론적인 배경을 사실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이론적인 배경을 수업하면서 10분 만에 그 배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죠.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기술자로 살아가려면 이론적인 배경 없이 땀만 흘려서는 안 되겠죠. 내 일을 하면서 이론적인 배경도 쌓아가고 차근차근 서둘지 않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는 사회적인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대학생 출신보다는 일 잘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고졸 출신이 이 사회는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혀 무섭거나 아마 부담될 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탐 명장님의 정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생생한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순서부터는 예비 기술인들을 위한 미니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강의 듣다가도 자유롭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고 기술인이 되기까지의 순서입니다. 자동차 분야 최고 기술인이 된 장성택 이사님의 스토리를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아침에 올 때 한 2억 정도 넘는 BMW 차를 타고 왔어요. 회사에서 주더라고. 기름도 넣어주고 보험료도 내주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은 자리에 앉혀줘요. 호텔도 멋진 데 해주고
연봉도 몇 억이 넘죠. 제 핸드폰도 회사에서 사줬고요. 신발도 회사에서 했고, 내 컴퓨터, 내가 옷 사 입으면 회사에서 돈 대줍니다. 자랑하러 온 거 아니고, 집사람 차도 회사에서 나오고요. 가서 목욕하면 회사에서, 밥 먹으면 회사에서 돈 주지요. 안경도 회사에서 해준 거고, 지금 머리끝부터 발 밑에까지 전부 다 회사에서 다 해준 겁니다. 아마 걸개문도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자랑하러 온 건 아닙니다. 왜? 필요하니까. 뭐가?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직업 진로 교육을 좀 많이 이렇게 가면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 또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가서 기술이나 배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 배울 능력 없으면 가서 공부나 해야죠. 박지성이처럼 축구 잘할 자신 없어? 가서 공부해야지. 저처럼 기능 한국인 될 자신 있어요? 없어? 그럼 가서 공부해야지. 할 게 없는데 뭘 해? 가서 공부나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필두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적어도 5명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기를 그런 그 모멘텀이 오늘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5명 안에 자기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5명 안에 들었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10년, 20년 후에 그때 장관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 없겠지만 이런 자리 앞에서 저하고 똑같이 다른 여러분들 후배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그 BMW에 근무를 하는데 이 BMW 자동차는요, 우리나라 제품 없이는 못 만듭니다. 최고죠, 대한민국. 지금 우리 자동차 한번 잠깐 한번 보고 실린더 블럭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크랭크샤프트가 조립이 되고 크랭크샤프트에 메인 제너리 쭉 들어가고 커넥팅 로드가 조립되고 각 실린더 8개의 피스톤이 쭉 조립되고 피스톤 링, 그 다음에 아래쪽 오일 펌프가 들어가고 오일 실, 그 다음에 플라이휠 스타트 모터 이런 것들이 엔진에 조립됩니다. 타이밍 체인 들어가고 타이밍 체인 프론트 커버, 오일 팬, 오일 필터, 오일 스트레이너, 오일 템퍼러처 센서, 그 다음에 앞쪽 크랭크샤프트 풀리. 저 위에는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들어가고 헤더 밑에 흡기 밸브, 그 다음에 배기 밸브가 각 8개의 실린더가 뱅크 1, 뱅크 2 쪽에 이제 조립이 되고 실린더 헤드가 실린더 블럭에 연치게 되면 상단부에는 캠샤프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있던 밸브들을 조작을 해주고 캠샤프트 전을, 헤드 볼트, 그 다음에 오일 커버, 이그니션 코일, 스파크 플러그 이런 것들이 점화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고 인젝터와 딜리버리 파이프, 그 다음에 히트 싱크 앞쪽 양쪽, 그 다음에 이그자스트 매니폴드가 들어가고 배기 다기관, 히트싱크, 터보차저, 인터쿨러, 그 다음에 옥시전 센서, 카탈리틱 컨버터 이런 것들이 저 뒤쪽 조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옥시전 센서, 산소 센서가 있고 배기 환경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되고 앞쪽에 크랭크샤프트 풀리에 벨트 풀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전기, 그 다음에 워터 펌프, 에어컨 컴프레셔, 흡기 다이관, 레스넌스 플랩 이런 것들이 위에 상단부 조립되고 카바가 얹히면은 엔진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엔진에서 실린더나 이런 것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흡입과 압축, 폭발, 배기를 일어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모든 기본적인 전자, 전기, 통신 또는 그 금형, 그 다음에 철강, 제강, 기계, 금속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흡입되는 그 공기는 이제 배기되는 공기에 의해서 터보 차저가 돌아가면서 흡기를 강압적으로 밀어가지고 엔진 속에 공급을 하게 되고 실린더는 폭발을 하게 되고 그 동력이 이런 차에 얹혀서 다니게 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타실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예, 소개드린 대로 저는 공교롭게도 이름이 장성택입니다. 북한에서 더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그 우리 퀴즈에서 나왔듯이 기능 한국인 15호입니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래쪽 활동은 필요 없고 저 위쪽 상단부에 보면은 저는 포항수산고등학교 기관과에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제 심정은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50명 다 데리고 가서 BMW에서 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뭘 해라 할 것 없이 그래서 저는 모질게도 가난한 집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도 작고 봐봐요. 얼굴도 새까맣죠. 아무것도가 물론 황현희 씨보다 조금은 큰 거. 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키 높이 빼십시오. 네. 근데 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직업훈련원을 나와서 지금 현재 BMW 코리아의 기술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그 직원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갔다 온 그 친구들 면접 제가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컵도 보이고 또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도 아마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그림을 보고 있을 수도 있죠. 뭐가 보입니까? 자, 인디언의 얼굴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그림도 보인다. 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BMW 볼펜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디언 얼굴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에스키모가 트롯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림도 아마 보셨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다른 걸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은 다른 거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학생들일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저도 그랬었어요. 밖에 내다보면서 나는 앞으로 뭐 처먹고 살까? 과연 내가 자라서 결혼해서 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옆에 이 친구는 돈 지난번에 2만 원 빌려갔는데 왜 안 갚지? 집에 가면 어때요? 어머니가 너 학원 갔다 와서 그거 또 입어서 왜 머리 깎으러 안 가? 갔다 오래 그랬잖아. 숙제 다 했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날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과 사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틀리는지 몇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몇 명? 빨리 이야기해. 크게 용감하게. 오케이 또. 7명. 네, 좋습니다. 7명. 자, 여기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죠.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4명, 그 다음 5명, 6명, 7, 8, 9명 계속 가죠? 10명.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살아갈 여러분들 미래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친구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또 누구하고? 어머니, 부모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선생님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잘생겼죠? 상상이 되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도시락을 엄청나게 잘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게 좀 부러웠는데 물론 위장에는 별로 안 좋겠죠.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개발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경주, 저는 촌에서 자랐어요. 경주시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은 촌놈이 만듭니다. 삼천포고등학교, 평택고등학교, 서울에 있어도 세상은 촌놈이 만드는 거예요. 촌놈 최고! 저는요, 독일에 가서 60개국, 70개국,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 이사들 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5명 정도 고교 졸업생을 취업을 우리 BMW에 이제 하면서 독일에 보고를 했더니 독일에서 니네 나라는 군대 제도 때문에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러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제가 엄청 싸웠어요.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돈을 지급을 하겠다고 나는. 그래서 그 군대 갔다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훈련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취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군대 갔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누가 자랑 삼아 서울대 나왔다, 고려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십시오. 나 연대 나왔다고. 저도 연대 나왔거든요. 3년대 군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나가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도전! 내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나는 몰라요. 해봐야 아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구리선을 물 말아가지고 막 두드려 손가락 피날 때까지 두드렸어요. 동전 만들려고. 안 만들어지더라고.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걸 그때 느꼈죠. 그래서 자동차만 보면은 엄청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해서 즐거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어떻게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달리기 하면 나도 한번 해보고, 장미란 선수가 엮기 되면 나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사람 공부하면은 나도 공부 쎄빠지게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 자동차 오케이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저는 초등학교 때 마을에 큰 트럭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 트럭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거예요. 6살, 7살 때 그 트럭 바퀴에 진흙 묻었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내 옷 벗어가지고 바퀴 물어 적셔서 계속 하루 종일 닦고 애가 새까맣게 들어와서 집에서 엄청 욕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바퀴가 깨끗했다는 그 기분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잤습니다. 자동차 보면은 미치도록 좋더라고. 자동차 뒤에서 나는 배기가스 해롭지만 그 냄새 맡고 있으면은 밥 안 먹어도 돼.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나는 미용하는데 다른 사람 머리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오케이. 다른 사람 마술하는데 나 그거 해보고 오케이. 공부 못해도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기술인들이에요. 단 여기서 공부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그 공부가 즐겁다는 말입니다. 저는 밤 새는지 언제 새는지도 모른다. 자동차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 하얀 종이에는 자 볼펜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빨간색 빨간 점 오케이 이 하늘이 잘했어요. 그것만 보입니까? 넓은 바탕도 보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저 넓은 많은 이제 여러분들 빨간 점 하나 찍어놓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넓은 이 면적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은 쓰이기 마련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집에 있는데 이제 집 식구들도 없어지고 해서 혼자서 뭘 먹나 하다가 아마 장관님께서 가끔 라면을 즐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다 끓여놓고 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김치가 생각나죠? 적어도 그 김치는 몇 달 전에 누군가가 배추로 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면 다 끓여놓고 김치 어디 갔지? 없네. 주머니 돈가 가면서 김치 사러 나가야지. 나가다가 키 안 갖고 와서 나가는데 비와 우산 가지러 다시 들어왔다가 김치 사러 가니까 오늘 김치 떨어졌네. 다른 슈퍼 가야 돼. 안 돼! 저를 좀 써주시죠. 네, 김원효 씨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굴레는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키가 작았어. 나는 얼굴이 새까면서 나는 원래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형 때문에 나는 학교를 못 다녀서 나는 말을 떠듬는 거 나는 시력이 나빠서 관계없어요.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만들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가 해결하고 나와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결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후라이죠. 그래서 후라이 되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핑계 대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핑계가 있다 그러면은 제 고향 경상북도 경주에 핑계 없는 무덤을 내가 보여드릴게. 그냥 죽었어. 핑계 없어. 여기는. 자기 환경, 자기 처한 지금 상태 이런 것들 극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게 강한 기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5명에 속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나가겠다 하는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강의에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장성택 이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마음에 남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훌륭한 기술인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들을 많이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자, 고용노동부 대변인께서 이분들의 사례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말씀을 시켜갖고, 근데 네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한 국민 스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초기 단계지만 우리 장 이사님 같이 이렇게 정말 멋지시죠. 너무 예.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도와드릴 필요도 없이 이미 스타가 되신 것 같고 네네. 그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저기 아까 천준영 학생은 앞으로 그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서 자주 볼 거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우리 예비 기술 인력들이 정말 항현희 쌤처럼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나름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지원 등을 통해 갖고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장성택 기사님의 그 강의가 테드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저도 그 강의를 즐겨보긴 하는데, 그 강의보다 더 파급력 있고 더 가슴에 와닿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더 멋진 강의 들려주실 분입니다. 장성택 이사님에 이어서 다음 선은 여기 오신 예비 기술인들에게 희망이 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한민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하민입니다. 간단하게 양력은 나오는데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은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에서 장 이사님께서 이렇게 활기찬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약간 좀 톤을 낮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장 이사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미래 인재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말씀드릴 타이틀은 저렇습니다. 미래 기술 분야. 도대체 미래 세상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스마트폰 요즘 안 쓰시는 분 없으신데요. 스마트폰, 어떤 걸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옆에 계신 정책관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인터넷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앱을 올려가지고 플레이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화 기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The group's new CD, The Moment, will be available 이들은 November 스마트폰으로 23rd, 연주를 but 하는 right now, armed with their 그룹입니다. 그리고 iPhones, 미국 전역을 here's Atomic Tom with their new single, 돌아다니면서 Take Me 지하철 Out. 같은 데서 연주도 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키보드죠. I would follow you forever, my darling, please rescue me, take me out.
드럼하고 기타도 같이 연주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들의 공연은 그 인터넷상에서 다음 장소가 어디서 공연하는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끊겠습니다. 예. 눈을 감고 들으시면 정말 구별 못하고요. 사실 저 동영상 뒷부분은 실제 악기를 가지고 똑같이 연주를 합니다. 근데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제가 왜 화두를 꺼냈냐면요.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는 사실 이렇습니다. 전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 똑똑한 휴대폰, 이런 식의 표현으로는 스마트폰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실제 느끼셨듯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런 기능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쉽겠죠. 자동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뭐 장의사님도 계시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이 구동돼서 이동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요즘 모든 전자제어 장치들이 자동차에 탑재가 돼 있어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들도 그 센서를 갖다 디텍트하지 못하면은 수리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은 도요타에서 컨셉카로 내놓은 스마트카고요. 위에 것은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제 하나의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사용자가 접근을 하면은 그 주인을 인식을 해서 자동차 안의 모든 세팅이 그 주인에 맞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의 자동차인 것이죠. TV는 뭘까요? 그러면은 TV는 이 화면이 나오는 TV 기능이 있는 컴퓨터입니다. 스마트 TV 보시면은 컴퓨터라는 생각이 드시지 TV라는 생각이 먼저 잘 안 드실 거예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죠. 지금은 우리가 노트북, 그 다음에 조그만 스마트폰의 이런 화면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경우에는 저렇게 세면대에 있는 유리거울을 통해서도 SNS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밑에처럼 식탁에서 또는 저렇게 조리하는 테이블에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문 같은 것도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신문을 집에서 일일이 구독하지 않고 하나의 신문 내에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향후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래에는 거울이나 이런 유리 같은 게 모두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또 신문이라는 신문 배달이라는 직업도 향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면 안 될 경우가 있죠. 서로 언어가 다르다든지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면 이 정보 교환이 잘 안 됩니다. 미래의 경우에는 이런 USB가 필요 없습니다. USB를 꽂아서 데이터를 옮겨가지고 카피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죠. 두 개의 기기가 그냥 근처에만 있어도 정보가 자연스럽게 옮겨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휴대폰을 테이블에다 올려내면은 둘 사이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듯이 멀리 출장을 가서 서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인간의 지능하고 이 기계의 지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지능이 더 나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대부분은 아마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뭐 사람의 지능이 앞서지 기계가 앞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일단 동영상을 또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파디 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쇼입니다. 이 쇼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획득했던 사람하고 또 가장 많이 우승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천재들이죠. 미국의 퀴즈의 천재들하고 컴퓨터가 대결을 했습니다. 실제 대결을 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학 퀴즈하고 비슷합니다.
These categories: a man, a plane, a canal, Erie, Chicks Dig Me, children's book titles, 네,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하고 이제 금액이 and 나오죠. finally vocabulary. Ken, you're in the first position. Please make a selection. 첫 번째 거나 선택을 합니다. Chicks Dig Me for 200, please, Jimmy. 가운데 있는 게 그 IBM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in Joshua showed the walls had been repaired 17 times. Watson. What is Jericho? Correct. 400, same category. This 지금 mystery 컴퓨터란 author and 말씀이시죠? her archaeologist 맞습니다. hubby 예. dug in 컴퓨터가 hopes 얘기를 of 하고 있는 finding the 겁니다. lost Syrian city of Urkesh. Watson. Who is Agatha Christie? 역시 또 Same 컴퓨터가 category, 맞췄네요. 600. At the Olduvai Gorge in 1959, she and hubby Lewis found a 1.75 million year old Australopithecus Boise-eyed skull. Watson. Who is Mary Leakey? You're right. 대단하네요.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진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이 컴퓨터가 저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하지만 이 제너럴한 우리들이 흔히 이제 생활 안에 일상과 상식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멀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기는 2020에서 2025년 사이면은 기계의 지능이 사람을 넘어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기계하고 사람이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으시죠? 않지만 사실 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전 세계의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두뇌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수백 테라에서 한 1페타바이트 정도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죠.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러니까 쉬운 용어부터 하죠. 기가바이트 아시죠? 기가바이트 다음이 테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장 큰 하드디스크가 보통 한 1테라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럼 사람 머리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한 수백 배 된다는 거죠. 하드디스크 수백 개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재 같으면 수천 개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1.8 제타바이트입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단위가 나왔는데요.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의 10억 배입니다. 그 정도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2년 후에 5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이틀 정도면은 우리가 과거 문명화 동안에 이루었던 수많은 데이터가 이틀 만에 계속 생겨나갑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는 기계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계가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2025년 이후가 되면 정말 사람하고 컴퓨터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 로보틱스 쪽이 전공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미리 그 지역에 해당하는 뭐 유산이라든지 관광정보 같은 것들 보고 가시면은 눈에 훨씬 더 많이 보이세요. 근데 그냥 가면은 잘 안 보여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 먹은 거 이런 기억, 그 다음에 뭔가 강의 앞에 흘렀는데 무슨 강의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접하실 때 미리 충분히 배경 지식을 쌓고 보시면은 훨씬 더 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자료들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저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든지 또는 상호 연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5가 오늘 새벽에 발표됐죠?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아이폰, 애플 간에 지금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특허 소송이 진행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냥 뭐 둘과는 특허 소송 하다가 한쪽이 지면은 그냥 돈을 물어주고 끝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2부터 10월이나 11월부터 발표되는 갤럭시 노트 2부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휘어지는 휴대폰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갖다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는 시장이 이 애플과 삼성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국에서 작년인가 홍수가 났었죠. 태국에서 홍수가 나면서 지금 하드디스크 시장이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국 그 지역에 세계 2, 3위의 하드디스크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물에 잠기면서 하드디스크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SSD라고 하는 또 다른 저장 매체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USB 이것들을 집적해 놓은 어떤 저장 장치입니다. 그것들로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없던 앱스토어라는 시장이 생겼죠. 그 다음에 온라인 음악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 인재들께서 현재를 갖다 통찰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시장을 창출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분하고 그 일을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아까 이제 김명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주변적인 지식을 생각하면서 처리하다 보면은 이 통찰력이나 예견력이 강화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아마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성장은 계속되는데 고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용이 없는 거는 현재의 시장과 현재의 산업 하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시장이나 산업이 창출이 되면은 엄청난 인력이 그쪽에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 회사 같은 데들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 뽑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뽑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듯이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탄생하고 그런 기술은 결국 통찰력과 예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한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였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인간은 점점 기계화되고, 기계는 점점 인간화돼서, 둘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영화였는데, 이런 게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현실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정말, 그 예전에 그 변화되던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주역은 여러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정한민 교수님의, 박사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우리 또 로봇학과 학생들도 와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은 한두 학생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나는 정말 로봇 기술에 대한 박사님한테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저 앞에 계신 학생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만 딱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로봇고 2학년 학생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로봇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옆에 계신 전문가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로봇 분야에서 그렇게 앞서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 같은 경우에 7km, 시속 7km로 우리가 이제 조깅하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달리다가 스스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로봇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학생께서 꼭 그런 주역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미래 첨단 분야의 기술인들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준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문과생이어서 그 미래 직종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통적인 산업 직종하고 또 새롭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직종을 한 109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런 직종에 대해서 뭐 폴리텍이라든지 아니면 훈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등등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직업상 우리 기능한국인 또 명장님 분들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굉장히 정말 사실 제가 기술이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절로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겨내시고 또 자기 기술 기능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다들 대단하시고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특성을 보면 어떤 환경에 있었던지 간에 아까 우리 장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학습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단디 메카의 이건희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연히 공부할 때 그걸 왜 하는지 몰라서 좀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야의 기술 기능을 확실히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궁금한 점도 더 많아지고 더 재미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취업을 저희가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또 가지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어떤 학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장성택 이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그 기술 한국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진짜 후 진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사내대학이나 뭐 계약학과 이런 데서 계속 공부하실 수도 있고 기업 내에서 아까 우리 장관님 소개하셨지만 기업 대학 등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실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연간 한 400만 명 이상 계속해서 학습하시는 거를 고용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분들, 아까 우리 김경선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수한 분들의 명장님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시는 이런 기술 한국인 또 이런 분들 많이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길을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명장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희망이신 숙련 기술인들 또 미래의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예비 기술인들의 소중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기술인들이 우대받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한 30초 자유 발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소감이나 자신의 각오를 밝히셔도 좋고요. 우리 또 장관이 오셨는데 장관님께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 네, 이런 친구 있으면 한 두세 분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 안녕하십니까. 동아마이스터 전작과에 재학 중인 고현우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토론회가 저한테 정말 색다른 경험이라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토론회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해서 미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저보다 먼저 기술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명장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분야의 명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기술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둥이 될 학생의 아주 멋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워간다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자, 다른 학생 또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저 뒤에 계신 분. 선생님이신가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출연하고 지원하는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재학생 홍보대사 회장을 맡고 있는 07학번 장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천안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이스트고 학생들과 또 폴리텍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보게 되어 굉장히 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또 아까 전에 금형 이렇게 밀링 머신을 이렇게 작동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록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저도 기능대회에 대한 꿈을 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능 올림픽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들을 너무 응원하는 입장에 있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대학교 진학은 전혀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바로 취업을 하는 길과 또 고등학교에서 진학 후에 또 내 꿈을 이루는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어느 길이 더 좋고 그게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바로 취업을 하고 또 기술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학생들에게 또 귀감이 될 만한 또 대학교 선배의 아주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자, 본 행사는 트위터,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에 대한 SNS 사용자들의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진님께서 저도 기능대회 출신 기능인인데 숙련 기술자들이 보다 대우와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에 목맬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진정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장원리님께서 기술인 출신의 경영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금희님께서는 회사에서 기술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곧 바로 앞당겨질 것입니다. 라는 희망적인 말씀 보내주셨고요. 또 안다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기술인들이 절대적으로 우대받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라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 역시도 오늘, 옛날 유년기나 사춘기 때, 청소년기 시절 때 미래에 대한 고민했던 시간이 갑자기 새록새록 지나가면서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면서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마무리 말씀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특강 그리고 하신 말씀들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한 10년쯤 전에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데 왜 저를 10년 전에 장관 안 시켰는지 아마 그랬다면 그때부터 착실히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그 유머를 넣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비 기술인들 여러분, 선배 기술인 보니까 느낀 점이 많죠? 예,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선배 숙련 기술인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갈망하고 준비하시면, 즉 디자이어를 가지고 준비하고 갈망을 마음껏 하시면 그야말로 마음껏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골 구석에서 자라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 2002년도에 불과 10년 전에 간이상수도가 들어온 동네입니다. 아십니까, 황현희 씨?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1980년에 제가 자란 동네에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죠. 저는 딱 칼라 TV가 나오자마자 태어나가지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문명하고는 접하기 어려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 뭐 자동차, 뭐 또 로봇, 이런 쪽으로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농사 보조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접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저도 기술인 쪽으로 갔을 텐데 접하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샀다 보니까 제가 보시다시피 몸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공부를 하게 돼서 뭐 시험도 치고 해서 공무원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밤낮 없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겨우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기술인 여러분이 못된 것이 약간 아쉽다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해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쭉 앉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기 고등학생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군대에 입대할 때 대학생이 아니면은 입영이 연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도를 바꿨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대학교 마치는 그 연령대까지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연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즉 고등학교 다닌다라고 해서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다니는데 초래하는 차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추진하고자 준비하는 것이 군대 갔다가 와서 다시 그 회사에 와서 계속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군대에 보냈을 때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회사에다가 지원금을 지원을 하려고 또 그렇게 갔다 온 뒤에 계속 일할 수 있게끔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줄 생각이고요. 나아가서는 앞으로 뭐를 배우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근로자 학습 휴가제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즉 쉬기 위한 휴가도 있지만 배우고 익히기 위한 휴가도 가질 수 있게끔, 즉 평생 능력 개발 사회에 평생 직업 시대를 뒷받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제가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알찬 그 포부, 바램, 희망,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앞서가시는 그 생각에 못 따라가는 사회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숙제로 받아서 어떻게든 그 짐을 덜어드리는, 줄이는 역할을 제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꿈을 꾸고 그 꿈꾸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실천이라는 노력을 더한다고 한다면은 역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각 자기 역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스 클라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마술과 구별하기 어렵다. 여러분의 기술을 마술의 경지에 이르게끔 열어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기대하고, 특히 오늘 자기 스스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고등학교의 천준영 학생,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고현우 학생, 자기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만인에게 지금 SNS를 통해서 전국에 지금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 약속을 했습니다. 내 담배 끊겠다 약속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약속을 했거든요. 두 분 특히 지켜보겠고, 여기 참석한 분들 제가 명단을 파악해서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건 간에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고, 제가 혹시 어떤 뒷바라지라도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진정한 국민 영웅, 그리고 국민 영웅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과의 만남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린 고용사회를 더욱더 활짝 그리고 빨리 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관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가 딜레이 되긴 했거든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했는데 학생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웃음 기술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 여러 기술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나 이런 입장에서 저도 열심히 힘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능력의 달 기념 SNS 토론회 기술인 미래의 희망을 그리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개그맨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석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후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사진 촬영에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기념품하고 샌드위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갈 때 꼭 받아가시고요. 끝나고 1층에 장이 작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갖고 감사드립니다.